네, 7월의 첫날 이제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통찰력과 감각을 지닌 시장 프로들은 오늘장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태근 알파프로 팀장,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첫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섹터는 바로 2차 전지입니다.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요. 코스닥을 이끄는 종목들도 많아집니다. 특히 에코프로 중심으로 강세인데 이 테슬라 성과에 환호하고 또 전고체 모멘텀에 다시 한번 이들이 하반기에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여쭤보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오늘 이쪽 보신 이유는 사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코스닥이 상당히 뜨겁죠. 2.2% 정도 상승을 보이는데 밖에 날씨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핸드폰 어플 보게 되면은 체감 온도가 40도거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긴 시원해서 또. 네. 참 날씨만큼이나 주식시장이 7월 달도 상당히 뜨겁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좀 강세를 보이는 것들이 지금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업종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뭐 테슬라의 2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또 83% 급증했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삼성 SI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또 가동을 하게 되면서 뭐 샘플 생산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업종 이슈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위에 제가 볼 때는 그 상위에 있는 시장 이슈가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금리 이슈라는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지난주 같은 경우에 PC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금리 인상이 아니라 동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끌어올리게 되면서 시장이 좀 상승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업종으로 내려갔을 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가 이 투톱이 시장을 이끌어주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강세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서 솔직히 좀 겁이 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그 상승 종목 수 현상이 이게 종목별 등락 현황을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1000 종목이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800에서 900 종목 정도가 상태 좀 안정적으로 우상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단발로 끝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네요. 희망적인 희망. 말씀하신 대로 잘 나왔다는 지표 이야기는 PCA가 너무 기대치를 벗어나지 않고 상회하지 않고 적당하게 살짝 하회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금리를 긴축을 아주 고강도로 진행하지 못할 거다. 이 말씀인 거죠? 일단은 4% 아래로 내려올 거라는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3.8%의 기록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동안 뭐 여기 나온 전문가분께서 많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PC 물가지수를 보게 되면서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 요게 좀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성장주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 그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성장주들이 좋았었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테슬라의 성적, 2분기 인도량이 폭증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 수요가 기대만큼 안 나오는데 이게 2차 전지가 계속 못 갔던 이유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식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오른다는 건 계속 상승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곧 테슬라 실적도 나오는데. 네, 그렇죠. 일단은 그 질문하신 거에 먼저 대답을 좀 드리게 되면은 일단 전체 다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은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서 2차 전지가 전부 다 올라가는 양상인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전부 다가 지속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내에서도 어느 섹터가 어느 종목들이 갈 것인가 거기에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에 다 간다라기보다는 그 속에서도 좀 픽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본다라면 어떤 쪽으로 픽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도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일단 테슬라는 당연히 봐야 되겠죠. 지금 테슬라 주가가 어쨌든 상승으로 전 전환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분명히 수혜가 되는 섹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증설에 대한 수혜, 그러니까 스페인의 공장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 쪽 가서도 공장을 좀 만들기 어떤 브리핑 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신규 공장을 만들게 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일단 장비주들을 일단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EU 배터리법, 그러니까 결국 폐배터리를 활용하겠다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모자란 부분을 이제 폐배터리를 채우자는 개념이거든요. 만약에
이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뭐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넉넉하게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유럽 내 생산이 넉넉하게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 폐배터리법이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걸 좀 앞당긴다는 것들은 뭐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배제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액션이라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핵심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당연히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같은 경우는 뭐 STX 같은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리튬이 됐던 코발트가 됐던 니켈이 됐던 이 폐배터리 핵심 원자재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서 좀 확장돼서 좀 대답을 드리자면은 네.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리 이슈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어찌 보면은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충분히 시세가 낮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이 금리 이슈에 좀 발목이 잡혀 있었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해방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졌는데 재료도 좋았다. 네네. 근데 상반기만큼의 다 같이 올라가는 동반 랠리보다는 옥석 가리기로 진행될 것 네네. 같다. 알겠습니다. 결론적인 측면도 주셨는데 종목 조금 좁혀서 여쭤볼게요. 임순재 대표님. 사실 1분기에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을 때 좋았던 쪽 양극재도 좋았지만 세일사들도 대체로 괜찮았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2분기 쉬어갈 것 같다.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면 양극재인 LNF 쪽은 좋을 것 같다는 전망도 있고요. 실적 시즌에 따라서 이젠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고 기민하게 움직일 7월 아닙니까? 네, 그렇죠. 2차 전지 여기에 따라 움직임 많이 다를까요? 일단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이 지금 예측하는 거에 비해서 과연 예측치를 충족시켰느냐 못 시켰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좀 달라질 네.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LG엔솔 같은 경우는 분명 2분기 실적, 1분기 실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겁니다. 네, 그건 뭐 그만큼 이제 판 매출 자체가 이제 증가한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AMPC 덕분에 이제 영업이익이 관련돼서 한 2,200억 정도가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입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지금 뭐 시장 예상치가 한 7천억이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년 대비 한 260% 정도 증가한 그런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실적은 좋은데 과연 시장 예상치만큼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라는 게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어닝 쇼크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계속 2차 전지에 대한 좋은 그런 느낌이 좀 사라질 가능성도 있고요. 대신 만약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그런 이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성장 모멘텀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하이투자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목표 주가가 기존에 77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지금 뭐 같이 목표 주가를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특히 이제 2분기 내에 이제 계절적 비수기로 인해서 출하량이나 가격이 하락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의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뭐 지금 일부에서는 뭐 미국 진출을 하는 애 못하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뭐 야금야금씩 지금 미국 진출을 지금 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내에서도 중국이 없이는 2차 전지 밸류체인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의 멀티플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지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멀티플을 낮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하이투자증권 내용이었고요. 뭐 메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LNF를 이제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46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요. 뭐 이유는 뭐 테슬라 향 이제 매출이 계속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네. 목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아마 그 실적이 아마 나오게 되는데 아마 실적 성장세는 예상이 되는데 과연 성장세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할 가능성도 조금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양극재 가격이 계속 좀 1분기 이후에 지금 낮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소재가 작년 하반기서부터 이제 급락을 했고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계약 기간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그 단기적으로 뭐 주가가 이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직접적인 것보다 약간 시차를 두고 이런 소재 가격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양극재 출하 가격이
보다는 좀 더 많이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물량은 증가했지만 출하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성장세가 예상보다는 조금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특히 이제 양극재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이 5에서 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이나 영업이익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컨센이 어느 정도고 여기에 부합하느냐, 상회, 하회하느냐 첫 번째로 봐야 하고 관전 포인트 두 번째로는 양극재 소재 가격의 변동성을 반영하면서 매출이나 OPM 측면에서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놓는지도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어서 핵심이 전고체예요, 대표님. 네. 이 삼성 SDI의 파일럿 라인과 가동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본 앞장서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반영한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장설 수 있을까요? 상용화 기대감 너무 빨리 가져가는 건 아닙니까? 빨리 가져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전고체에 대해서 이제 개화에 대한 기대감은 뭐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단 전고체가 나오면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이제 게임 체인저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뭐 전고체가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금 방식이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전고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상용화한 게 처음이다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상용화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계의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뭐 처음은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하면서 안정화를 찾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토요타가 뭐 선두적 업체인 건 맞습니다. 그만큼 토요타 관련돼서 토요타가 이제 21년부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탑재한 자동차를 실제로 이제 이제 시제품이지만 출시했었던 전례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특허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당 부분 이제 앞서고 있는데 그런 이제 토요타가 27년부터 이제 양산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뭐 시제품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전고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술적 허들이 있습니다. 이걸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후발 업체다라고 해서 뭐 확실히 밀리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통해서 언제든지 이런 뭐 기술 격차는 줄여가거나 아니면 앞질러 갈 수도 있다라는 점도 아마 시장에선 관심을 갖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전고체 관련된 분야에 대한 기대감은 클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그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 이제 전고체 기업들의 이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전고체 관련 기업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뭐 솔리드 파워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상장할 때 12달러였던 것이 뭐 지난주에 주가가 2.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전고체 시장이 좋을 거다라고 향후에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당장 언제 현실화될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불확실하다.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투자하기에는 지금 주가 밸류, 특히 이제 전고체 관련 쪽으로는 밸류가 좀 높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전고체 관련된 분야는 지금 상황에서 너무 기대감보다는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을 좀 더 확인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전고체의 쏠림 현상에 대해서 너무 또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그러면 탑픽 가야 될 텐데 일단은 탑픽 여쭤보기 전에 아무래도 오늘 대장주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에코프로도 91만 원 또 다시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시 가나요? 그러니까 전고점 라인을 아주 시원하게 오늘 뚫어낸 것에 대해서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그럼 100만 원 갑니까? 지금 상황에서 100만 원 간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100만 원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갈까? 판단이 어딜까? 예전에 그 업종은 다르긴 하지만 JYP 엔터테인먼트가 10만 원을 넘게 해서 이게 어디까지 가나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세라는 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100만 원 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100만 원 돌파하고 난 이후에 이게 어느 정도 더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100만 원 간다 안 간다 이 논란은 이제 필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100만 원 넘어서 어느 정도 가느냐 요게 이제 고민거리가 봐지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들이 뭐 어쨌든 어찌 보면 이콘의 서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가 어쨌든 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2차 전지 뭐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이제는 기술주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좀 티가 난다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좋게 볼 수밖에 없다. 좋게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아까 옥석 가리개 장비를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탑픽은 장비에서 가져오셨어요?
네, 일단은 이제 뭐 예전에 윤성의 포텐시언제 하나기술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은 신성ENG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이 종목 이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들이 아까 그 방송 전에 임선희 대표님하고도 종목 기억 안 나가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었었는데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을 하려다 했었다가 사마페인트. 이게 이 종목 기억이 안 나가지고 신성ENG로 급 바꿨거든요. 왜냐하면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 이 전해질이 고체다 보니까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이온 전도성 이게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네. 충방전과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은 전해 첨가제가 얼마만큼 역할을 해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물론 사마페인트가 전고체 배터리용 뭐 전해 첨가제를 개발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해 첨가제 관련된 특허를 만들게 되면서 앞으로 뭐 리튬만 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확장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를 만들어 볼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아시겠지만은 창의력이 돋보이는 시장이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하페인트를 기억했었는데 어쨌든 이건 참고만 하시고 네. 어쨌든 이제 뭐 신성ENG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도성과 관련해서 전액 첨가제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마페인트는 그 포인트로 보고 네네, 그렇죠. 신성ENG는 지금 다른 네. 포인트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는 상하페인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종목명이 아쉬워서 기억이 안 생각이 나가지고 안 나서. 원고를 드기 둘다 전까지 기억을 기억이 안 하겠습니다. 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신성ENG는 반도체 모멘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2차 전지도 주가 키팩터의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 마리 토끼가 되는 것 같아요. 오. 이게 어찌 보면 반도체도 그렇고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예. 공정은 비슷해요. 공정은 비슷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약간만 이제 포인트만 바꿔주게 되면은 그 약간의 설명 맡겨주게 되면 이게 반도체도 가능하고 디스플레이도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성ENG 같은 경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은 파운드리 20, 그 삼성 파운드리 2023이라는 걸 개최해가지고 클린음을 7배 정도 증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본다라면은 그쪽에서 당연히 신성ENG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삼성 SI 같은 2차 전지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드라이룸 사업을 좀 확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들 속에서 어찌 보면 이것도 슈퍼 드라이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반도체도 수혜를 보게 되고 2차 전지도 수혜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성ENG가 이런 주가 반응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은 단계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요거를 차트를 한번 넓혀보세요.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25% 오른 게 너무나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차트를 늘리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돌아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25% 상승이 상승 전환의 어떤 신호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단기간에 너무 오른 것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는 3,550원, 손절가는 2,750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년 내 고점입니다. 이제 돌아 나가면서 2020년 고점까지 기대를 높이고 있는 신성ENG 3,550원 목표가 기억하고요. 사마페인트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탑픽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의 시선이 머문 섹터입니다. 전력기기 보겠습니다. 오늘도 신고가 행진 계속 이어지죠. 에너지 빅사이클 속에서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는 이들 종목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상당히 너무 궁금합니다. 에코프로만큼이나. 임순재 대표님 오늘 전력설비 선정하신 이유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2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좋아진다라는 실적. 거죠. 네, 실적이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예. 7월이 들어오면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실적 여하에 따라서 아마 주가의 탄력성도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분기 이렇게 이제 전력기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이제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미국 관련된 이제 인프라가 이제 전력 인프라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지금 상당히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인프라 법안이 이제 지난 2021년도에 통과한 이후에 미국 내에서 이제 한 730억 달러 정도의 인프라 관련된 이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와 더불어 이제 전기 충전 관련된 이제 인프라도 같이 증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노후된 전력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예. 노후된 전력 인프라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수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이제 확대가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전력 인프라도 새롭게도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점들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인프라 확충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뭐 중동 같은 경우는 뭐 신도시 개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산업단지들을 이제 대규모로 플랜트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와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 수요가 같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의 이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지금 전력망 구성을 지금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전력망과 관련된 그런 뭐 여러 가지 전력 설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네. 시장에서 관심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북미 인프라, 신재생, 중동, 오늘은 또 폭염 전력 대란 모멘텀까지 네, 더해지면서 호재 만발인데 오늘의 신고가를 한 차례 더 높인 그 핵심 재료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뭐 미국 관련된 이제 전력 인프라에 대한 그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계속 이제 발주가 뭐 계속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뭐 수출도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미국 내의 미국발 이런 그 실적 자체가 주가 상승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태양광이나 그다음에 풍력과 같이 발전 설비가 확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이 전압이 이제 전력이 만들어질 때와 안 만들어질 때 이제 차이가 상당히 좀 크게 되기 때문에 이걸 좀 안정화시켜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력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뭐 변압기를 비롯해서 뭐 전력망 같은 경우에 뭐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그러니까 그거를 확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미국 변압기 중에서 한 75%가 지금 내구 수명인 25년 이상을 지금 사용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지금 이렇게 미국 내에서 변압기의 교체 수요라는 부분도 같이 뭐 국내 업체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뭐 교체 작업 자체가 뭐 단순한 한 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는 것도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보통 뭐 5년, 10년 이상의 지금 교체 전반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그 정도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해당 기업들도 2, 3년 정도의 실적은 뭐 최소한 더 유지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역시 아직까지는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관점에서도 꾸준히 남아있는 이 모멘텀에 대해서 주목을 하셨는데 사실 변압기 쪽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오늘도 신고가 3인방 다 썼고 그런데 전선 쪽에서도 사실 뒤따라 가야 하는데 주가 네. 측면에서 보면 아직도 답답한 흐름입니다. 많이 2분기에 답답하죠. 호실적 이어갈 거라고 하는데 네. 이쪽은 어때요, 팀장님? 그쪽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된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변압기에 가니까 전선이 당연히 가야 됩니다. 뒤따라 가야 하는데.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건 지금 뭐 상대적인 소외밖에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걸 뒤집어 보게 되면은 전력 변압기 쪽이 너무나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만 충분히 그쪽으로 좀 제가 볼 때 쏠림 현상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좀 봐지거든요. 네. 지금 수주잔고를 보게 되면은 전선이 됐던 뭐 변압기가 됐던 그 큰 차이가 없어요. 2조 원대, 3조 원대 다 이렇게 수주잔고가 있거든요. 차이가 뭐가 있냐면은 실적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1분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이 1분기 때 177% 성장을 했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101%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선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20% 성장을 했고 대한전선이 50%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느 쪽이 더 좋냐가 판단을 보게 된다면 이 수치를 보게 되면 당연히 변압기 쪽이 좋아 보일 수밖에 전자가. 없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최근에 어쨌든 화장품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모멘텀이 어디로 가 있죠? 미국 쪽으로 가 있잖아요. 네. 전선 쪽도 이 전력 쪽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미국 쪽에 계속해서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도 엑셀 에너지라는 기업을 통해서 수주를 받은 상황이고 네.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미국 판매범이었던 전력기기 매출이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다는 이게 나오는데 네. 그 반면에 뭐 LS 전선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전선이 그 풍력 쪽, 북해 해상 풍력 단지 쪽으로 이제 이게 나온 상황들이고 대한선선 같은 경우도 독일이라든지 쿠웨이트 쪽.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돈을 잘 벌고 있지만은 이 돈을 잘 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돈을 벌고 있느냐. 요거까지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북미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게 나오고 있는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또 시선이 돌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선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전력기기 쪽으로 좀 더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북미 쪽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이런 그 풍력 같은 것들 있죠. 이쪽으로 좀 더 네. 부각이 되게 되고 그리고 중동 쪽으로 좀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아마 전선주가 좀 부각이 되지 그때,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매기가 확산되려면 오히려 다른 쪽의 수주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어야 하지. 지금 미국의 쏠림을 봤을 때 변압기 쪽으로 좀 쏠릴 가능성 높다. 역시 같은 의견이신지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잘 가는 신고가 종목 중에 하나입니까? 네, 오늘 잘 가는 신고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가는 네. 말 더 가요? 네,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 LS 일렉트릭입니다. 네, 뭐 그동안 뭐 많이 올랐죠.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네. 되면 뭐 올 초에 5만 원대였던 게 지금 뭐 8만 원대까지 이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주가 흐름세가 좋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분기 실적도 뭐 순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818억으로 작년 대비 한 1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말 현재 수주잔고도 2조 2천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2분기에도 뭐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 보면 영업이익이 754억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계속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전력 기기에 대한 수익성 개선도 이런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 말했듯이 이제 미국의 그 이제 전력 인프라, 그러니까 인프라 법안으로 인해서 네. 뭐 관련된 뭐 인프라 확충 관련된 수혜가 가장 큰 뭐 이런 상승 모멘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따라서 전력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로벌 전체적으로 뭐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이제 계열사인 LS 이모빌리티 솔루션에서 이제 전기차 충전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아마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새롭게 하는 그런 사업도 잘 되고 아니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들도 실적이 네. 계속 호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뭐 전력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주가 흐름은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점에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서 기관이 지금 11일 연속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18만 주 정도 순매수를 보였고요. 연기금도 지금 11일 연속 10만 주를 매수할 만큼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관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한 달 동안 40만 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 탄력성으로도 봐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한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뭐 손절은 6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넉넉하게 주셨어요. LS 일렉트릭 오늘의 탑픽입니다. 증권가에서도 9만 원에서 10만 원대 보고요. 키움증권이 가장 높은 10만 원대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리 임순재 대표님 역시 네. TP 10만 원까지 올라갈 여력 보셨습니다. LS 일렉트릭 전략까지 잘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탑픽까지 해서 두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프로님들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정태근 팀장,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